우리 저기 형님 어떻게 방송 아직 시작 안 한 거니까.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자, 시작했어요? 아이고 방송 그래? 이렇게 빨리 해.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정말로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참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이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하셨죠. 저희들이 워낙 어리석고 또 못나서 결국 대통령을 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111일, 내일까지 111일이나만 지켜준 게 누구냐?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바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 모든 국민의 소미의 관심사가 예. 내일 이제 11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 우문을 드리면 현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당연히 각하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각 사유를 들면요, 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란이 성립이 되려면은 형법 87조나 형법 91조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면은 이게 내란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인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맞는다는 거.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죄 혐의의 여러 이 증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소추단에서 국회 탄핵 소추단이 계속 그거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홍장원의 메모 4-5개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버전이라고 그러죠. 박종건 사령관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증언이나 증거가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을 전부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거. 그렇죠?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그런 지시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정도로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내용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각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고, 또 각하 사유도 차고 넘칩니다. 일단 12월 14일 내란죄를 국회 탄핵 소추안에 넣습니다만, 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또 빼달라고 했습니다.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시 헌법재판관에서 이 8분들이 야 이것은 탄핵소추안에 문제가 있다. 각하시켜서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상의 위법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하면은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진우 예를 들어서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소위 말해서 이런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이 진술서 같은 것을 국회 탄핵 소추단이 이것을 달라 송부 촉탁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준 것 자체가 헌재법 32조를 스스로 위반했고요. 또 하나 헌재법을 위반한 게 뭐냐면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기관의 진술이 재판에 가서 야 이거는 내가 이게 잘못 진술된 거다.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된 거다. 부동의 하는 경우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진우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들이 수사기관에 있어서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이걸 또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40조를 위반했고 또 변론기일 지정할 때도 피고인,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1, 2차만 협의를 했고 나머지 3차부터 11차까지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아서 절차상의 흠결과 하자와 위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탄핵이 인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각각하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각각하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애시당초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 대해서 그 공수처라는 게 사실 요번에 내란죄 혐의로 몰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이 기소할 때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수사받으러 안 가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거기 가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게 한 거고요. 결국 공수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만은 직권남용죄하고 관련돼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는 너무나 다른 범죄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구성요건, 성질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 84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공수처가 이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6일, 12월 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9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했다가 또 기각당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은폐를 한 겁니다. 공수처하고 중앙지법에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받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중앙지법도 공수처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1월 15일 날 공수처가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에 보면은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날 또 저 1월 16일자 중앙지법에다가 제가 보내 서면 답변 질의에 그러면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서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 모든 게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기각당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적인 하자가 많은데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이런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안타깝다.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선도에 나섰고 지금도 다른 의원님들과는 조금 달리 국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자유시민의 눈높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이 윤상현 의원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요 참 이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됐다가 풀려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누구에서 무너지느냐? 좌파 사법 카르텔, 또 종북 주사파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한 개인이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제가 광장에 나와서 애국 시민분들하고 싸운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3대 검은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체제 수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 국민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인기가 얻을 것일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애국 시민분들하고 같이 뛰는 겁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3분 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흔히 의석수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200석이 넘고 국민의힘이 의석수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 예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야당 총재 시절에는 몇십 명 가지고도 3배, 4배 되는 여당과 싸워서 많이 이기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의 의석수가 108석이고, 네. 야권 전체 하면 192석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최저기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8석이 똘똘 뭉치면 대통령이 탄핵 안 됩니다.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킨 잘못을 저지른 집단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 의원들이랍니다. 우리가 108명 중에 당시 12월 14일 날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가표를 찍은 사람이 203명입니다. 204명이면은 원래 야권이 가진 192명 플러스 12개 표가 우리로부터 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2명 이상이 가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기권 한 표까지 하면은 20몇 표가량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당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왜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냐? 우리가 뭉치지 못해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론이 뭡니까?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탄핵 반대가 당론이면은 일단 당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우리 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정당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역부족이다. 물론 역부족인 면도 있습니다만 108명이 똘똘 뭉쳐서 싸우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당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똘똘 뭉쳐서 짱돌같이 뭉쳐서 싸웁니다. 요번에 대통령 탄핵 구속 이 사태를 보면요, 총감독이 민주당입니다. 공수처, 검찰, 헌재, 이게 주연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곳곳에 보십시오. 공수처장 오동훈이 우리법연구회 후속인 국제인권연구회 출신입니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제시한 서부지법의 이수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1월 19일 오전 3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 차은경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만여구들 전부 우리법이고, 왜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 3,000명의 법관 중에 왜 130명도 안 되는 이 법관들이, 5% 안 되는 이 법관들이 어떻게 탄핵과 구속사태를 보면서 몇 면이 이 속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주도하느냐. 결국 이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민당하고 다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은 뭡니까? 분명히 연계가 돼 있다. 민당하고 공수처하고 서부지법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합리적 의심, 심지어 헌법재판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 추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남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투쟁력을 길러야 됩니다. 화합해야 되고, 또 전투력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이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당 스스로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당원들의 혁명도 하고 당이 제대로 서야 이게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이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당이 분열 안 되고 투쟁력이 좀 더 전투적인 그런 투쟁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이 이슈화 됐던 그 국민 저항권 관련해서 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이제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이제 국민 저항권 얘기합니다만 이 국민 저항권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비제도권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예, 예. 결국 내일의 이제 탄핵 심판 과정은 우리 애국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8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제가 100% 기각과 또 각하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8년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5일째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밖에서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의원님 다음 일주일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우리는 체제수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직에 있는 분도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렇게 공수처라는 기관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고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를 하고 중앙지법에 무려 주요 증인들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까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한 게 16차례 동부지법에 한 차례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이나 관제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통신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서부지법에 갔습니다. 서부지법에 이 좌파사법 카르텔 원상 아닙니까? 우리법 연계 판사들이 많죠? 거기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 구속하고 또 구속이 잘못됐다는 것을 서울중앙지법 또 형사 20법 직역 부장판사가 또 잘못됐다 해서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또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다. 대통령직에 있는 분도 수사기관의 강압과 횡포에서 저렇게 당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쉽게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애국 시민들,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들 같이 싸워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제가 말씀드린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존재를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사법 카르텔. 이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됐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고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어둠의 세력을 척결하는데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의 이제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저도 열심히 뛰겠다. 저 윤상현이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애국 시민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바쁜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상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가겠습니다. 오늘 맞대? 아이고, 인식이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윤상현 의원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런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지금도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목청 높여 탄핵 무효,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국민들 다수가 바라는 바람대로 판결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앞 바깥 텐트에는 시위를 하시는 군중들이 많이 움직여 있고, 그 옆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텐트를 치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또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또 대장동 버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NGO 연합은 지난 17일부터 탄핵 반대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이곳 대장동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성국 TV, 박찬종 TV, 정광훈 TV, 또 안중교 TV, 이끌리다, 또 안정권 TV 여러 채널들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내일 오전 11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